안녕하십니까. CAD 앤 그래픽 CNG-TV 지식교육방송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방송은 좀 어려운 주제로,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고 있는 가상물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물리 시스템이라는 말이 좀 해석이 어려운데, 영어로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세계고, 피지컬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그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존재되는 사회겠죠. 자, 가상 물리 시스템이 왜 갑자기 유명해졌냐면,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4.0에서 나오는 스마트 팩토리, 이것에 그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는 인더스트리얼 4.0이나 뭐 이런 나오기 전에도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아마 제 생각에는 수십 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컴퓨터가 딱 생기고서부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현실에 그 딜레이 없이 리얼타임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냐를 꿈꿔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 물리 시스템이 그 인더스트리 4.0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4.0도 골치 아파 죽겠고 스마트 팩토리도 머리 아픈데, 갑자기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들어오기 전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더스트리얼 4.0의 최대 미스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상물리 시스템이. 그러면 이제 그 CP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했을 거야. 고도의 자동화인가? 그러면은 사업용용 사물 인터넷인가? 또 스마트 공장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말도 많고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아직 그 프레임워크나 이거가 완전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이제 그 개념이 굉장히 발전적인 거죠. 계속 진화 중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미래 산업에는 가상 물리 시스템이 기계 시설, 뭐 창고 시스템, 생산 설비를 통합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세울 것이라고 많은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 인더스트리얼 비전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제조 환경에서 이러한 가상 물리 시스템은 스마트 기계 시설, 뭐 스마트 로지스틱, 물류 시스템도 있을 거고, 물류 시스템과 뭐 같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따로 해서 창고 시스템, 스마트 생산 시스템은 가능하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 가상 물리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컨트롤이 된다. 실현하기 시작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서론을 마치고,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몇 단계로다. 그러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뭐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대략적으로 이 말에서 내포되는 의미가 이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한자 한자를 일단 분석을 해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이버라는 거는 그 디지털일 수도 있고,
뭐 컴퓨테이셔널일 수도 있고 그 컴퓨터의 세계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이버라는 거는. 그래서 사이버 세계는 컴퓨테이션, 커뮤니케이션, ICT, 그다음에 컨트롤, 그다음에 이 디지털인 디스크리트 뭐냐면은 이제 그 컨티뉴나 아날로그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로지컬, 그다음에 뭐 스위치드 이런 세계다. 여러분들이 게임 세계가 뭐 사이버 세계겠죠. 우리가 볼 때는 막 서로 사람들이 뭐 싸우고 뭐 총 쏘고 그러지만 그 내부에서는 결국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냥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피지컬 세계, 피지컬 월드, 그 피지컬 월드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그 수십 년 전에 컴퓨터가 생김으로 해서 사이버 세계가 온 거죠. 그리고 초창기의 사이버 세계는 계산만 했지 무슨 어떤 그 사이버 세계라고 말하기도 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저희 젊은 시절에 제가 굉장히 진짜 충격적으로 봤던 그 스론이라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좀 그런 것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꿈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세계는 자연이나 인간이 만든 시스템으로 그 피지컬 로우, 그러니까 뭐 물리적 법칙이 작용되는 세계겠죠. 그 사이버 세계에서는 과거로 돌아가고 뭐 현재로 돌아가고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어떤 스페이스를 자기가 원하는데 순간적인 이동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피지컬 시스템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시간이 한 방향으로 보고 타임머신이라는 거가 존재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시간을 마음대로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피지컬 세계인 거죠. 그렇다면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시스템을 그 인테그레이션, 타이트하게 인테그레이션 하는 건데 그 인테그레이션 하는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썰이 많습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나는 CPS라고 부른다. 그래서 광의도 있고 그 다음에 협의의 의미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요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대략적으로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게 뭐라고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근데 CPS에서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인베딩 컴퓨터링이라는 거죠. 인베딩서부터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입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장 높이 올라가면은 뭐 진짜 AI, 사이버 뭐 어떤 진짜 인간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로봇가 출현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가장 상위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도 우리가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초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뭐 어떤
내가 스마트폰에서 어떤 음식이 모습이 나오면 그거를 내가 누르면은 즉시 배달해 주는 거는 것도 일종의 그 사이버 세계와 피지컬 세계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엔드 투 엔드로 그냥 동시에 한 번에 하는 것이 더 많이 타이트된 거죠. 그 전에도 제가 보면은 이제 그 맛집을 찾아가지고 인터넷에서 맛집을 찾아가지고 내가 찾아서 그 음식을 시켜 먹는 거는 정보화 사회라면 내가 어떤 그 스마트 디바이스로 지금 만든 음식을 모양을 보고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한다든가 커뮤니케이션에서 내가 이거를 10,000원이나 20,000원에 지불을 하고 그것이 즉시 배달이 돼서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다면 보다 그 CPS 세계에 더 접근한 거죠. 그거를 이제 초기에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IoT의 세계다. 인터넷 서비스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출현하면서 엄청나게 우리의 그 사고방식이나 사회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변화를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컴퓨터가 출현했을 때는 디지털 혁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IT 시대를 살아왔는데 IT 시대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서 내가 어떤 장소에 가든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비쿼터스 세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처음에 우리에게 생활화되는 것들은 카메라도 있고 얼가나이저도 됐고 MP3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스마트폰. 근데 이제 크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 발전이 된 거죠. 여기는 이제 요 예를 들으시면은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지금 이제 대표적인 이그젬플로다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 몸 안에 이제 센서를 부착하고 그거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여기 보면은 삐삐처럼 생겼지만 이제 어떤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디바이스를 해서 이것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리얼타임으로 전달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들. 근데 이제 의료계에서 쓰는 거고, 그 인더스트리 4.0에서 나오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는 조금 저기를 축소해서 부르면은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스마트 공장에서 하는 거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테크놀로지를 그 공장의 생산 시설에 적용하자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이그젬플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요새 말하는 운전사가 없이 자동으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휴먼과 로봇의 협업이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원격 수술 로봇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로다가 파밍을 한다든가, 로봇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에어 트래픽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입문하는 이런 모든 단계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과학자들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진짜 내가 기준으로 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오지 않았다. 완전히 더 높은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건 없지만, 요거는 이제 그 컨셉 맵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컨셉 맵입니다.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이버 세큐리티도 필요하고 컨트롤 시스템도 필요하고 뭐 이게 뭐 나중에 완벽하게 가지 않는다면 하이브리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도 뭐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어플리케이션 오브 CPS는 뭐 커뮤니케이션, 컨슈머,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헬스케어가 굉장히 많이 각광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에 하나가 매뉴팩처링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밀리터리도 많이 쓸 거고, 로보틱스,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청나게 이 사회를 많이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유행하는 그런 이제 그 그림인데, 하도 이제 그 CPS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그 레벨을 이렇게 단계를 5단계로 나눴어요. 이게 뭐 지금 굉장히 유행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꼭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약간 교통정리를 한 자료라고 생각이 해서 모두 다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그 낮은 레벨이 스마트 커넥티드 레벨. 이제 뭐 좀 IoT에 기본적으로도 이 정도는 커넥티드 레벨이 됐겠죠. 그 IoT를 이용해 가지고 플러그 앤 플레이 뭐 이런 거, 센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데이터 투 인포메이션 컨버전 레벨, 그 다음에 이제 3 정도는 돼야지 그 사이버 레벨, 트윈 모델 포 컴포넌트 앤드 머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가 시뮬레이션이랑 이 네 번째 레벨이 지금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상의 레벨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25년 이후서부터 2050, 60년 그 정도에 온다고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 같은 거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율 주행 차량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도 일종의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입장에서 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제 자동차가 주행 자동차가 지가 자율 주행은 물론 그 뭐 아프면 지가 뭐 이게 카센터에 가거나 뭐 주차하거나 자동으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전기 프로 같은데 자기가 충전을 자기가 한다든가, 이 정도의 레벨이 되면 굉장히 재밌어지겠죠, 이 세상이. 자동차가 뭐 말처럼 휘파람만 불면 오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조금 비슷한 그림인데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4.0에서 리포트에서 나온 그 피지컬과 사이버의 만남, 콜래보레이션, 이렇게 그림으로 돼서 이게 이제 뭐 보니까 소셜 머신, 글로벌 패실리티, 어그멘티드 오퍼레이션, 증강현실을 사용한, 그 다음에 스마트 프로덕트, 버추얼 프로덕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얼 4.0이 나왔을 때 이 스마트 팩토리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안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스마트 팩토리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요소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을 하지만 CPS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덕션 시스템에 여기서 스마트 팩토리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 안에 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고에 물류를 자동으로 날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재고를 자동적으로 검사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시스템도 그 프로덕션 시스템의 일부지만 스마트 팩토리는 아니죠. 그렇게 좀 이제 구분들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세계는 지금 이제 피지컬 오브젝트가 있고 디바이스도 있고 있는데, 이거에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 갈 때 중간 단계가 임베딩 시스템이죠. 우리가 지금 거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그냥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다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임베딩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모든 핸드폰 이런 것도 모두 다 일종의 임베딩 시스템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점점 발전돼 가고 있는 거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가 사실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인더스트리얼 4.0에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공장 시스템 매니팩처링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더스트리얼 4.0이 어떤 독일에서 주로 전략이라면, 독일 입장에서 볼 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미국에서 인더스트리얼 4.0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초창기에 많이 발표된 사람들이 좀 미국 사람들, 한국계 미국 사람인지 뭐 이름이 동양계인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왕성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4.0이 나오고서. 근데 이제 거기에 유명한 것 중에 사이버 트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도 있고, 요새 이제 GE에서 많이 쓰는데, 여기서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사이버 트윈이 따로따로 가져가는 거는, 피지컬 에셋이랑 가져가는 거는 IoT랑 연결되면 이거는 인더스트리얼 IoT다. 인더스트리얼 IoT는 지금도 가능하죠. 지금 굉장히 많이 인더스트리얼 IoT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가 거의 하나처럼 비헤이비어라고 그러나,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CPS가 연구자들이 말하는 대로 100% 된 상태는 아닌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런 생산 시스템들, 이거가 피지컬 에셋과 사이버 트윈,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는데, 요거가 이제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어떤 소프트웨어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피지컬 에셋. 근데 이거와 커뮤니케이션을 인터넷 서비스로 한다 그러면은 그거가 IoT가 되겠죠. 근데 이거가 동시에 같은 일심동체처럼 서로 리얼타임으로 작동했을 때, 인테그레이션이 됐을 때 CPS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은 이게
여기서 말하면 사이버 트윈이 되겠죠. 소프트웨어에서 나타난 이런 똑같은 시스템에서 여기서 내가 작동하면 피지컬 머신에서 그대로 전달돼서 작동을 할 수 있는 인테그레이션 세계가 CP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CPS는 지금 이제 그 많은 회사들이 플랫폼을 내놓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미국과 독일이 이제 그 뭐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 거죠. 다음 세대는 이게 굉장히 그 플랫폼 싸움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뭐 인더스트리 4.0도 뭐 ICT냐 뭐 OT와 뭐 IT의 결합이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도 되겠어요. 제가 방송을 하러 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뭐 제 주위에서 보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밸런스,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균형이 깨졌을 때 굉장히 서로 손해를 보는 거죠. 신이 저기를 잃은 거죠.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제가 전에 한 10년이나 15년 전에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다수의 델미나나 무슨 테크노매틱스 이런 회사들이 1998년경에 이스라엘에서 두 회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장 시뮬레이션이니까. 근데 그때 계속 하시던 분들이 지금 그거 봐라 내가 얘기했던 대로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조금 개념은 틀려요. 사실은 뭐 핸드폰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기능을 핸드폰에다 집어넣는 모델도 있고 그렇지만 요새 말하는 스마트폰은 또 그런 폰이랑 또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정착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 플랫폼에는 지금 IT 회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서플라이 체인이나 ERP나 그 다음에 프로덕트 디자인, CAD, CAM, CAX, 그 다음에 프로덕션 플랜, MES, PLM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결돼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IT 회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격동기가 자기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자기 회사가 확장될 수도 있고 그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죠. 새로운 놈이 나타나서 이걸 확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IT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 IT 회사들이 기회이자 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회이자 위기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인더스트리 4.0의 에코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구글에서 찾아보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우리 세계 전체가 인더스트리 4.0의 에코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실 인더스트리 4.0이 이제는 확장이 돼 가지고 뭐 로지스틱 4.0 그다음에 뭐 그 독일 같은 데에서는 뭐 아르바이트 4.0 그러니까 노동 4.0 그다음에 뭐 생태계 4.0 다 이제 4.0 시리즈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CPS 플랫폼은 소셜 웹도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웹도 연결이 돼 있고
인터넷 오브 피플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IoT도 돼 있고,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요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 오브 시스템이라는 말이 요새 유행하는 거죠. 사이버 시스템 오브 시스템. 이거를 따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이제 질문을 몇 개 하나 좀 받아볼까요? 여기에 CPS와 자동화 시스템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나요? 자동화 시스템은 이미 다양한 분야, 공장, 가전, 모바일, 항공, 자동 주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개념과 현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CPS 이 자동화는 지금도 계속 자동화가 되고 있는데 자동화는 어떤 특정 분야의 자동화가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가 어떤 물건을 어떤 프로세스를 하는 거에 자동화가 됐는데 자동화 CPS가 굉장히 그래도 좀 자동화와 다른 게 뭐냐면 옵티마이제이션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베이션 벨트라는 게 자동화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계가. 근데 그거를 자동화가 돼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하다가 자기가 조립을 하거나 이랬고 나서 속도를 자기가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자동화 조절을 사람이 하는데 이거는 CPS 레벨에서는 뭐냐면 사람이 인지하지 않아도 얘가 자동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주장하는 것이 셀프 오르가니제이션인 거죠. 자기가 스스로 어떤 상태의 판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만드는 거죠. 뭘 생산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그건 좀 자동화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동화 중에서 사람의 어떤 인공지능이 들어간 자동화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윤현 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폰으로 들어오니까 오류가 많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딩하는 분들이 열심히 또 오류가 있는데, 오류를 여기다 올려주시면은, 그것을 이제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배종열 님이 CPS와 자동화 시스템에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이게 제가 설명을 붙잡고 몇 시간 얘기할 거를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스마트 페이스라는 이런 그림을 보면은 이제 공장이 이런 미래의 공장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동화랑은 조금 우리가 여지껏 보는 자동화랑 조금 다르죠. 이게 이제 어떤 이 밑에 치공구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치공구가 자기가 움직이는 인터넷 인더스트리얼 IoT가 돼가지고 이게 스스로 옮겨 다니면서 서로 지인애들끼리 하는 거죠. 사람은 거기에 이제 어떤 모니터링을 하거나 조금 좀 더 나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안 쓸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이걸 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간단하게 나온 그림 중에 이 그림이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하나의 체계로 보면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 거죠. 피지컬 파트와 사이버 파트. 사이버 파트는 아마 코딩이 될 수 있겠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나 코딩이나 이런 거밖에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센서로다가 이제 사이버 시스템 파트에게 전달을 하고 사이버 시스템 쪽에는 액추레이터로다가 피지컬 시스템에 어떻게 작동을 하겠죠. 이렇게 서로 인테그레이션 인터페이스가 된다. 뭐 가장 최고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인간과 똑같이 만든 뭐 인간형 로봇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에 들어가기에 입문 단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이해하고 그리고 뭐 아직 이제 자기 분야에 어떻게 응용을 하고 내 분야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커다란 물결인데 갑자기 내가 하던 일이나 내가 하는 부서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영향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산 시설이 없어졌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충무로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달력 만드는 인쇄자도 있었고 그 옆에는 현상소도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에 오면서 스마트폰이 불과 미국에서는 2007년이고 한국에서는 2009년에 스마트폰 시대가 열어졌는데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사라지게 해버렸어요. 지도도 사라지고 만보계도 사라지고 뭐 지금 아직까지 옛날 세대들은 쓰겠죠.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안 쓸 거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생산 시스템에. 그래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공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다음으로 충격이 큰 게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오면은 더 많은 충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뭐 조선이나 뭐 이런 화학이나 이런 철강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저는 그런 거에서 오는 나비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이 딱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세일가스가 딱 생기니까 그게 막 파급 효과가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에게 올 때에는 엄청나게 쓰나미가 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작은 화산이 하나 터졌는데 그게 뭐 나중에 그냥 파급 효과라는 거가 오는 엄청나게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에 괜찮은 설명 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시작은 일단은 임무는 임베디드 시스템이에요. 임베디드 시스템은 지금 뭐 우리에게 너무 많이 다 있어요. 조그만 TV서부터 무슨 뭐 스마트폰은 물론 그 다음에 작은 시계, 디지털 시계 모든 거에 임베딩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임베딩 시스템의 단점이 뭐냐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임베딩 시스템은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사고 나서 기능을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잖아. 그냥 버려야 되는 거. 너무나 웨이스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인텔리전트 임베딩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에 단계는 뭐 인텔리전트 코퍼레이션 임베딩 시스템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시스템 오브 시스템이라는 건 모든 시스템의 또 상위 시스템인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최고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사이버 시스템 오브 시스템, CPSOS 이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처럼 뭐 나중에 이게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오브 시스템이 모든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평준화는 됐지만 그 어떤 일반적인 것들의 성능을 제공한다 그러면 크라우드처럼 또 새로운 세계가 오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조금 재밌는데, 이건 이제 사람과 시스템을 전체를 이제 사람과 머신 인터페이스가 가장 중요하겠죠. 사람은 기계와 소통하려면 어떤 인터페이스 없이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connected to the other system. 그리고 이 피지컬 시스템 안에는 인베디드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센서 앤 액추에이터가 있을 거고, 일렉트로닉 하드웨어가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제 자기네들은 이런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RP가 꼭 상위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요거는 뭐 그 위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처럼 갑이나 이게 아니라 어떤 뭐 레이어 중에 상층이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계층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서는 이런 계층이 없다라는 거죠. 모두 다 1대1로 다 엔드엔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이해는 가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 벤더들이 자기 시스템을 오픈할 것도 아니고 현재로다가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굉장히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갈 것인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적인데 이제 얘네들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대신에 엔터프라이즈 뭐 레벨이고 이거는 플랜 매니저, 뭐 프로세스, 컨트롤, 그다음에 필드 레벨 이런 식으로 아까 이것도 일종의 대답인데 오토메이션 히어라키인데 CPS 베이스드 오토메이션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배종일님께서 조금 옛날 오토메이션은 이런 히에라키 구조인데 추리 구조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얼 4.0에서 굉장히 스마트 팩토리 여기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이버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 중에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어떻게 말하면은 ICT다.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피지컬 시스템에는 모니터링과 컨트롤이다. 이걸 다 합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거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약간씩 틀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를 봐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is 인터넷 오브 피플 싱이다 이렇게 이렇게 막 단언하는 거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IOP와 IoT의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PDM이 처음에 나왔을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지금보다 더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사실은 이런 표현을 되게 싫어해요. 뭐 기업이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거죠. 제가 이제 다양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서 다양한 디피니션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져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단 오늘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의 개념 잡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만 사용하는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CPS에 대해서 뭐 오늘 제 나름대로는 방향 제시를 했는데, 또 듣는 입장에서 보면은 더 혼란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많이 생각하면 어떤 쪽으로 수렴해 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컨버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컨버전스가 사실은 수학에서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수렴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점점 어떤 방향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융합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저는 수렴해 간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 다음에 황강란님이 자율주행은 이미 테슬라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동 충전과 자율주행의 차이가 있나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주행 말씀하시는 거죠? 자율주행을 하는데 일부만 하는 거죠. 뭐 그거가 지금 구글이나 애플에서 굉장히 더 발전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가 여기까지가 자율주행이다, 나는 운전대를 손을 안 잡으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간다, 거기까지가 자율주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내가 딱 타서 어디까지 갔다 와라, 가자 그러면 걔가 찾아가지고 거기까지 목적지까지 자기를 태워다 주는 거부터가 자율주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차장에 있다가 내가 어떤 스마트폰이나 이런데 카톡으로다가 야, 너 오늘 몇 시에 어디까지 가는데 내가 부산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준비해서 와, 그러면 얘가 충전 같은 거 다 알아서 해가지고 내 아파트 문 앞에 딱 와서 기다리는 거가 자율주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레벨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레벨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혼란이 오시는 거가, 내가 여지껏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거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패러다임이 흔들리는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를 굉장히 머리 아프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뭐 어떤 분들은 뭐 독일어로 원본으로다가 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한글 자료만 이렇게 신문이나 한글 자료에서 이렇게 들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다 보니까, 그것도 해석한 사람들의 자의가 약간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좀 다양한 리소스를 갖다가 외국 소스겠죠. 주로 일본도 많이 발달돼 있고, 뭐
독일이나 이태리 뭐 이런 데 가능하면 자기가 그런 영어로 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분석해 보는 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책을 작년 5월 달에 썼지만 사실은 인더스트리 4.0은 5월 달에 썼지만 그 전에 그 전전해에 거의 한 1년 가까이 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해석도 하고 뭐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랑 재밌는 게 프레임워크는 안 변했어요. 2012년에 나온 그런 프레임워크가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오랫동안 10년 동안 이제 뭐 이런 거를 한 다음에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미니멈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혼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각자 연구소에서도 있고 뭐 조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조직들이 자기네들이 뭐 개발해 가지고 연구해서 발표한 것보다는 다양한 그 리소스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상당히 이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가 인더스트리 4.0이 엔지니어들보다는 약간 좀 그 인문계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옳을 수도 있는데 경제학자도 왔고 사회학자도 왔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사회적으로다가 이런 현상으로다가 굉장히 많이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테크놀로지로다 설명을 하면 굉장히 많이 변해요. 리스크가 커요. 갑자기 오늘 최고의 테크놀로지인데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들어와서 옛날 테크놀로지가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인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사이버 시스템은 컴퓨터와 기계의 어떤 소통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인터넷 사람과 물건이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지만 나중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내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그 와이어레스로다가만 와이파이로다가만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테크놀로지적인 얘기 스펙시픽하게 얘기한 건데 수명이 되게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질문 있으시면 더 질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그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그 말을 막 해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그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뭐 협회 같은 데도 있고 뭐 이런 데서 근데 그게 그 일반인들에게는 더 혼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거나 내가 이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자기가 책을 사서 보거나 저널이나 이런 잡지라든가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 CPS 배종률님이 이런 얘기, CPS 이퀄 오토메이션, 인테그레이션,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이 세상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현업에서 제가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급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플러스 이겁니까? 제일 저기 우스운 말도 그러면은 인더스트리 4.0이 뭐 ICT입니까? 그 ICT라는 용어도 사실 위험한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 IT와 그 CT. 근데 또 어느 입장에서 가면은
또 IT와 오퍼레이션, IT 플러스 OT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로 메인테넌스 하거나 이러면. 근데 재밌는 거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그 주로 초기에 연구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그 기계를 메인테넌스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개념을 내놨어요. 내가 이렇게 논문을 여러 편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거에 주로 그 발단했던 사람이 산업공학에서 그 예방정비, 예측정비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논문을 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그 원격으로 메인테넌 해주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가 한 몇 년 전에 IBM에서 주장했던 이런 거 있어요. 셀프 힐링 시스템. 기계가 생산 시스템이 자기가 작동하다가 고장이 나면 자기가 웬만한 건 자기가 고치는 거죠. 자기가. 아니면은 인터넷에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연결해 가지고 그 전문가들한테 자기 고치는 걸 갖다가 자기가 고치는 거죠. 그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병원을 자기가 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토메이션이라는 기계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아프면 그냥 올스톱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제가 이런 그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막 이러면 좀 더 금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좀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하면 그 공부 못하는 사람끼리 스터디 그룹 해봤자 그냥 거기서 막 뱀도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씩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 스마트 팩토리와 그 인더스트리얼 4.0과 스마트 팩토리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몇천 명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최신 데이터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제가 수집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링크는 시켜줄 수 있어도 그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영어나 이런 것들을 영어로 된, 딴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된 문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읽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CPS에 대해서 이제 강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 진짜 좀 어설픈 것들이 많아요. 논문이나 뭐 이런 거에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그 수준이, 예를 들어서 뭐 일반인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뭐 이그젬플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지식이라는 거,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내가 어떤 쪽으로 투자해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스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인더스트리 4.0이나 이런 걸 진짜 더 공부하고 싶거나 더 내 분야에 대해서 그 연결해 보고 싶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그 좀 더 많은 그 자료가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다양한 자료 읽어보시면 자기가 개념이 딱 잡혀요. 지금 자기가 말하는,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떠들고 이러는 사람들이 뭐 IoT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지만 그 거의 대부분의, 제가 볼 때는 한 3% 정도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좀 다 주워 들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또 그 정확한 얘기 여러분들한테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돈 되는 얘기인데 기업에 가서 하지 여러분들한테 뭐 공짜로 못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이
그 인더스트리얼 4.0이라든가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그젠플로다가 그 네트워크화된 히어라키 구성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나 인더스트리얼 4.0이 주로 그 생산의 관점이라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그 디지털 태페스트리 같은 거는 PDM이나 뭐 ERP나 이런 것들이 그 CAD나 이런 것들이 계층적으로 순서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막 실처럼 연결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랑 굉장히 같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세상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알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해주시고, 제가 뭐 어떤 분들은 그 페이스북에 어떤 용감하게 질문을 올려주세요. 페이스북 같은데. 그러면 자기가 더 많은 자료들이나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문서나 PDF 이런 링크들이 있는데 읽고 결국 자기가 읽고서 해야지 남이 그 해석해 준 거는 오리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은 영어가 짧고, 또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또 엔지니어 지식이 짧고, 또 그 학교에 있는 분들은 그 경험이 짧고, 또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쉽지 않은 토픽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약간의 오늘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다든가,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나 이제 알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지적인 그 뭐라 그럴까, 호스에 좀 돌을 던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더 이제 구체화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웹이 좀 더 안정되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 뭐 그 밖에 나가서도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때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식 방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